뭐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결국 뭐 당선이 됐죠. 네. 김지원 의원도 뭐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라든지 정계 안팎에서는 이 심재철 의원과 김지원 의원 한조로 나섰을 때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봤죠. 네. 상당히 좀 낮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내 분위기를 말해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처음에 심재철 의원과 그리고 김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왔을 때만 해도 심재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국회 부의장 출신의 5선 다선 의원입니다. 김지원 의원도 3선 의원으로서 사실 김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급 의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다선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 심재철 의원에게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예. 지금 뭐 그 화면으로 해서 원내대표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여러 의원들의 지금 시비가 걸리는 그런 표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사자들이야 오늘 뭐 그 당선됐으니까 좋아했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표정이 워낙 또 밝아서 좀 눈길을 끌죠. 원래는 지금 이 친황, 네, 황교안 대표의 계열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성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또 그것과 또 발맞춰서 한편으로는 또 김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략가고 책사고 말을 또 조심해서 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 원내대표단으로 꾸리게 된 그 뭐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간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의도 이건 뭐라고 봅니까?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비박계 의원이자 그리고 비황계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당내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는데요. 당내 관계자들 전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각자 도생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 특히 뭐 개파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파 전환,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에서 친황으로 그리고 비박에서 비황으로 분류되는 격변기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장의 당선 배경에는 어느 정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와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 원내대표 결선 투표 결과 그래픽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결선 투표, 1차 투표 이렇게 나왔는데 심재철 의원 쪽이 39표, 그리고 이제 강석호 의원과 김선동 의원 각각 28표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뭐 106표 중 심재철 의원이 52표, 강석호, 김선동 의원은 크게 앞섰습니다.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김선동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죠. 네. 그리고 나 원내대표 쪽에서는 뭐 지금 이제 당선된 심재철 의원 쪽으로 지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당권을 두고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대리 전쟁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점찍었다는 당내 소문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친 후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초재선 의원 중심의 당 지도부를 꾸렸고 그리고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이 친박계 핵심 의원으로서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초재선 의원이 김선동 의원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제 출마 철회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당내 관계자들도 황 대표 측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전에 이미 전화를 각 의원들에게 돌리면서 김선동 의원의 지지를 당부했다라는 전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던 사실과 이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한번 이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인지? 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5선의 다선 의원입니다. 예.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면서 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의 위장, 최고위원, 국회 예결위원장, 20대 국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정치 이력만 보면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정치 이력 때문인지 황교안 대표도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어느 정도 심재철 원내대표를 약간 꺼려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5선이니까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대표와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국 뭐 인적 쇄신 폭을 넓히려는 그러니까는 그 숨은 뜻은 자기 사람의 자기 세력을 좀 넓히려는 황 대표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반란이다, 견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어떻게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김재원 의원도 3선이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5선의 다선 의원입니다. 이러한 원래 당초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당무에 복귀한 이후 그 공천룰을 발표하면서 50% 이상의 물갈이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진 의원들의 용퇴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평가한 결과 심 원내대표가 나는 황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중립이라고 밝힌 포지션이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됐고 이 초재선 의원들에게 휘둘리기 싫은 중진 의원들의 선택도 받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내 물갈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에 섞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아무래도 같은 다선 의원 출신인 심재철 원내대표를 지지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제 다시 한번 총선 기획단 회의를 열고 50% 물갈이론에 이어서 50% 이상까지도 현역 의원을 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중요한 것은 뭐 당대표는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국회 의정 활동이라든지 원내 교섭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도 지금 그 핵심 쟁점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나 전 원내대표까지는 서로 뭐 한 번도 그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이 어떤 노선을 펼치게 될까요? 일단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바로 일성으로 내세운 것은 그 필리버스터 철회 그리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로서는 앞으로 향후 행보에 있어서 짐을 던 셈이 됐습니다. 기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게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려한 나머지 일단 민식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이거든요. 예. 일단 어느 정도 협상력에서 결과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협상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방안을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생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필리버스터 철회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후 2시에 어떻게 상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 쉽지 않은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국회 내에서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법안 통과가 결론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 패스트트랙 법안이 내년 그러니까 임시국회 때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고 여야 4당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만 이제 찬성을 할 수 있는 의원들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본회의 이미 어느 정도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의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국회 회기 내에 끝내겠다는 네.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 심재철 의원하고 그 김재원 의원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당초 처음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만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을 구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소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제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재원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이렇게 추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당내에서 대표적인 비박과 친박으로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이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당내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 이번 주에 있는 국회 주요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오후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오늘 늦게라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즉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되기 전까지 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수정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어지는 속보와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채널을 통해서 계속 밀도 있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